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꾸 오르는 물가에 꽉 막힌 교통체증으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석 특별 종합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인데요.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오르고 식탁 물가도 많이 올라 서민들은 심란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7대 특별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 7대 특별 종합대책 무슨 내용인지 조혜정 서울시 기획관리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마련된 종합대책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2013년도 추석 종합대책은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물가 특별대책, 교통대책, 그리고 풍수해와 안전, 시민 불편 해소,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총 7가지 분야로 나누어서요. 네.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명절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바로 교통 문제인데요. 끝없는 귀성, 귀경 행렬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교통대책 나왔다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를 평시 기준에서 25% 증편해서 운행합니다. 네. 예,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 시간을 21시까지 해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24시간 TBS에서 추석 특집 교통방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도로 전광판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역귀성하는 분들도 많이 늘면서 예년과 달리 귀경 행렬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 귀경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 또 마련돼 있죠? 예,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해서요. 네.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운행을 하고요. 네. 버스는 출발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합니다. 네. 또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셔서 요거 안내해드리기 위해 각종 안내 전광판과 24시간 교통방송을 통해서 지금 연장 운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마침 12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심야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명절에도 별다를 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심야버스는 이번에 추가 발표한 노선까지 해서요. 총 네. 9개 노선이 0시부터 5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추석 앞두고 교통 문제 말고 살인적인 물가 또 주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은 각종 채소, 과일 값이 너무 오르는데 물가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해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저희가 지금 농수축산물 15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품목 6개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가격 변동 추이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배추나 무 같은 농수산물 7개 품목은 최근 3개년 대비 평균 물량의 110%를 확대 반입해서 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추석하고 올해 추석 네. 물가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큰 태풍이 없었지만 유독 장마가 길었고 폭염이 극심해서 나물류 같은 채소의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농산물 쪽엔 좀 가격 오름세가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좋은 것들은 좀 내림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지금 장마나 폭염 때문에 전반적인 추석 성수품의 체감 물가는 작년보다 다소 높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추석을 앞두고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방법 좀 있습니까? 예. 우선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조금 더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개의 전통시장 주변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안 하거나 혹은 계도 위주의 관리로 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시장에 방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별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구청 가시면 농수산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일이면 오늘부터네요? 예, 오늘부터 13일까지. 그럼 각 구청마다 다 합니까? 예. 그러면은 장 보실 분들은 구청으로 가면 되겠군요. 예, 구청에 어디에서 하는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때는 또 다른 때와 달리 푸짐한 상 때문에 갑자기 배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응급 환자들을 위한 진료 서비스도 마련돼 있겠죠? 예,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이 문을 엽니다. 예, 또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따라서 혹시 배탈이 나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120 다산 콜센터나 119에 전화를 하셔서 집 주변에 가까운 비상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당번 약국을 어딘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번 없이 120이나 119. 네네. 그렇군요. 또 이 집을 비우고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경우에 각종 풍수 피해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강수량이나 하천 수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전 부서 인력의 4분의 1을 사전에 비상 발령을 내서 지금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래서 24시간 재난 상황팀이 관리하고 있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SNS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니까요. 예. 대부분 분들은 명절 때 풍족하게 보내시겠지만 복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또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아주 어려울고 힘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12만 3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위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에는 추석 기간 동안 특식을 제공해드려서 외롭지 않게 보내시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차나 행복한 방 만들기 등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추석 기간 동안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거리의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고향에 가기 때문에 혹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기존에 지금 거리 노숙인에게 제공하던 1일 1식 정도의 급식을 제공했었는데요. 추석 기간 동안에는 1일 3식을 무료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노숙인분들 고향에 못 가시다 보니까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통합 차례상을 저희가 차려서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하루 세 끼를 제공을 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됩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예, 여기 무료 급식소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고요. 예,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추석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지킬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많은 인원이 비상대책근무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까?
올해는 이제 연휴가 좀 길어서요. 문청과 그다음 자치구청, 그다음 산하기관 상황실에서 7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그리고 조 팀장께서도 비상근무하세요. 네, 비상근무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각 그 공사 상황 시설이나요. 또 뭐 상수도 뭐 이런 공사 현장에서도 비상근무 체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혜정 서울시 기획관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세무, 부동산, 은퇴, 설계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 있습니다. 오늘도 재무 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의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조그마한 분식집을 오픈한 50대 중반입니다. 생활은 그럭저럭 가능한데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잔액이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라는 걸 신청하면 연금을 중도에 인출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4억 원 정도고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사전가입 주택연금, 말 그대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먼저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제도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요, 그 주택시장 침체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대 이상의 은퇴자와 또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4일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조기 퇴직이나 또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요, 수입이 감소된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면서요. 네. 동시에 평생 동안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50세로 낮춰줬고요. 네. 또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서 부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 제도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 5월까지만 운영이 되는군요. 네네. 취지가 기존 주택연금과는 다른 만큼 가입 자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 그 주택연금은요,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서 현재 거주 중인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공사에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자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죠. 반면에 이 사전가입 주택연금은요,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또 부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어야 하고요. 그 주택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 같은 건 산정은 그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일반 주택연금은 인출 용도에 대한 제한이 아주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인출 용도 또 한도 어떻게 다르습니까? 일반 주택연금은 그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사행성이나 사치 오락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노후에 뭐 필요할 수 있는 병원비나 뭐 자녀 결혼 자금 용도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인출에 제한이 없는 데 반해서요.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인출 용도를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주택연금은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데 반해서요. 이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금 규모를 연금 지급 한도의 100%까지 높인 것이 또 특징입니다.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한 4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부동산은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사전연금에 가입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예. 현재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면은요. 55세 기준으로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인출금으로 그 8천만 원의 부채를 상환하시면은 연금 한도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남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남은 연금 한도는 부부 중에 나이가 적으신 분이 60세가 되는 첫 가입월부터 또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 그 현재 매월 원리금 상환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사전 지급 주택 연금을 활용하신다면은 뭐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빚 없이 부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60세 이후부터는 매월 어느 정도는 연금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까운 영업점을 좀 방문하셔서 좀 더 정확한 인출 가능 금액과 연금액을 확인받고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월 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어떤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40대 초반의 근로소득자이고 연봉은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 구하기가 요즘 참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문의 주신 분도 당장 다음 달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대출 상품이 좋을까요? 네, 문의 주신 분의 연소득이 지금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예. 가장 금리가 낮은 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인데 뭐 예. 이건 자격 요건이 되지가 않으십니다. 예. 따라서 지난달 12일에 발표된 그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 정부의 그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했더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은요. 예. 국토교통부가 그 전세금 급등으로 좀 고통받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 23일부터 시중 6개 은행을 통해서 출시된 그런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예. 이 상품 출시를 통해서요. 무주택 전세 세입자들은 그 일반적으로 연 4% 중반대인 그런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최대한 0.5에서 0.7% 정도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 그 자격 조건 또 혜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은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과요, 또 네. 집주인 담보 대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그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또 무주택자이면서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 네.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형으로 분류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이 상품은 지난달 23일부터 6개 은행을 통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기는 방식인데요. 최대 3억 원까지 연 0.5에서 0.7% 정도의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요. 네. 또 신규 계약도 가능하고 재계약일 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1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요. 아직 출시라고 취급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방식을 먼저 좀 살펴보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증액분을 대출받으면은요. 예. 세입자가 대신 이자를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 다른 조건은 2형하고 비슷하지만 신규 계약은 안 되고 재계약 시에만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서울 수도권은 5천만 원까지 또 지방은 3천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뭐 소득세 비과세나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재산세나 종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금리도 좀 저렴한 편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까요? 네, 우선 그 복잡한 절차를 원인으로 들 수 있고요. 두 예. 번째로는 집주인의 지금 비협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지난주까지
은행을 통틀어서 5건 정도만 지금 예. 상품이 판매됐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기 위해서는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네. 이때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집주인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인 절대 우위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이 굳이 그런 불편함을 감내할 이유가 없고요. 또 눈치를 보는 세입자도 금리를 뭐 1% 정도 낮추고자 집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신데요. 예. 집주인하고 뭐 크게 껄끄러운 사이가 이전에 아니셨다고 하면은 이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이런 전세금 급등 대비책으로 또 하나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요. 예.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출을 계속 부추기는 이런 대책만 발표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우리 본인 스스로 맞는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주변 시세가 오르니까 또 대출을 국가에서 저렴하게 해주니까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결정하기보다는요. 예. 향후 나의 인생 계획과 또 현재의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채 감당 능력이죠.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전세 구묘를 설정하는 것이 선결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웰메이드가지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부모 5명 가운데 3명은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설교육기업이 회원 68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스마트기기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여서가 68%로 가장 많았고 구부정한 자세나 시력이 걱정돼서가 62%, 유해 콘텐츠에 접속할까 불안해서가 33% 순이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석유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공급 제조 조직 4곳과 주유소 8곳 등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급 조직 총책 55살 김모 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478억 원어치 가짜 석유 2149만 리터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가구 수가 올 들어 최대 규모인 9천 가구에 육박해 전세 난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 내곡 보금자리지구, 삼송 별내지구, 인천 송도 등 14개 단지 총 8,952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달보다 4,179가구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재도구 등이 타면서 1,4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83살 신모 씨 등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771국에 0945로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면 됩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자로 막 들어온 사연부터 먼저 좀 여쭤보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의 채무와 국세 미납분 등 혼인 신고를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부동산 압류나 월급 압류가 되는지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네. 원칙적으로 채무는 네. 당사자 본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혼인을 해서 부부관계가 되더라도 그 부인의 고유의 채무에 대해서 남편은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게 되는데요. 근데 혼인을 해서 한 집에 살게 되면 네.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나 이런 일반 생활 도구들은 예. 부부의 공유로 일단 추정을 받기 때문에 예. 그 부인분의 채권자들이 그러한 가재도구들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남편 명의가 명확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남편의 급여라든가 예. 이런 것에는 그 부인의 채권자들이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가재도구가 비싼 게 없는 한 상관없겠네요. 예.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네. 혼인 전에 네. 몇몇 채무를 특정을 하셔서 이것은 부인의 고유의 채무라는 것과 그다음에 결혼하시고 나서 구입하는 가재도구 이런 것들을 남편이 구입을 하셨다면 네. 남편이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다라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해두시면 네. 그러면 그 가재도구들에 대한 어떤 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도 네.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문자 금방 또 들어온 게 있네요. 2754번으로 들어왔는데요. 교포인데 20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으며 집은 공동 명의로 돼 있습니다. 호적상 부부는 아니고 동거인으로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교포신데 국내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글쎄요, 지금 뭐 주신 내용으로는 뭐 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예. 20년 동안 함께 사셨는데 2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다라는 게 조금 잘 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 일단 집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예. 그거는 일단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 각자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분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예. 매매나 뭐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 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2분의 1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네. 그렇게 되면 좀 처분은 어려우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집을 팔려면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겠군요. 집 전체를 팔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음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75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구조인데 형식만 그렇고 그냥 월급 받는 그런 직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하다가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약간의 장애만 남겼습니다.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 사장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개인 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아, 예. 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예. 오히려 이런 경우보다는 반대로 개인 사업 성격을 가진 자가 형식상 그 직원처럼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좀 세무적인 문제로 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고용주가 실제로 그 직원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어 있는 그 직원과 어떤 거래 형식으로 해서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편법으로 예.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 네. 그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가 보죠? 예, 만약에 이 상담자분이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서 형식상 네. 지금 4대 보험이나 이제 뭐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 지금 사실 그 산재 대상이 안 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고소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뭐 이 고소라는 것이 형사 고소인지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이 사고와 관련해서 그 회사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이미 지금 고소가 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본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주가 그 사업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예, 예. 그 일하면서 안전장치 같은 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분들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이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산재보험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그런 사고로 인한 상해나 어떤 뭐 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어떠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업장 관련된 전체 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31번인데요. 회사 차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자꾸 시킵니다. 이거는 부당 노동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회사 상사가 협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아마 시키는 모양인데 법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반하는 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상 협박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자분이 이걸 또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사실 그 회사에서
뭐 우리나라 국내 정서상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또 곤란하고 애매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만약에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부당한 상황이라면 예. 사실 그 회사 차장보다도 조금 높은 직급에 계신 분께 어떠한 뭐 진정을 한다거나 상담을 네. 한다거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 기관을 감독하는 예. 상급 기관에 뭐 진정을 한다거나 예. 정 그래도 안 된다면 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 근로계약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협박이라든가 예.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투데이 컬처 팁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푸른 잔디 광장에서 클래식 공연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가 다음 달 3일과 4일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 내 평화잔디 광장에서 클래식 페스티벌 피크닉 클래식을 엽니다. 이번 클래식 페스티벌은 관객의 참여를 위해 공연뿐만 아니라 강연과 마스터 클래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타페라 가수 이명주, 리코더 연주자 권민성, 현악 사중주단 콰르테렉스, 그리고 첼리스트 양성원, 앙살불, 더 피라모닉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장애를 극복한 스웨덴 출신 유명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와 클래식 입문자들이나 애호가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이한장의 명반의 저자 안동림 교수, 박종호 풍월당 대표 등이 강연이 이어집니다.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법무부인 한별의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자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7599번으로 전화하신 분입니다. 부모님 모두가 신용불량이십니다. 연로하신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에게 체납 의무가 돌아오게 되나요?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예. 지금 부모님께서 채무가 많으셔가지고 신용불량이시라면 나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채무 자체가 예. 상속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인 직계 비속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럼 자녀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모님께서 좀 뭐 지금 이제 신용불량이 재산이 없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예. 한정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예. 본인이 고유한 재산으로 별도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6525번 전화 주신 분인데요.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손님이 5만 원 정도의 음식을 반주와 함께 드시고는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돈이 없다면서 반지를 맡겼습니다. 금반지였는데 10만 원도 넘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갚으러 온다더니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은방에 가봤더니 그 반지가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지금 팔 수도 없고 금액도 너무 좀 많고 부담이 됩니다. 언제까지 맡아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팔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팔고 나서 외상값 갚으러 오면은 차액만 주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예, 지금 뭐 외상값에 비해서 맡긴 금반지 가격이 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외상값 대신 뭐 물건을 받으신 거는 그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동산질권이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예. 한마디로 채무에 대신해서 담보로 동산을 맡아두신 그런 것이 되는데요. 예. 그 외상값을 갚을 때까지 이 금반지를 보관하시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렇군요. 예. 뭐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찾으러 오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럼 이거를 맡아둬야 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채무 변제를 촉구를 하고 그래도 네.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맡겨둔 물건을 원칙적으로는 경매 처분을 해서 네. 현금화한 다음에
채권에 만족을 얻게 되면 되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 뭐 찾으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봐서 아마 이 손님의 지금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이. 그래서 지금 좀 그것 때문에 더 곤란한 또 이것 때문에 그런 경매 절차나 이런 걸 거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팔고 나서 외상값을 갚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차액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원칙적인 방법은 아닌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이 음식점 주인분께서 경매 절차를 밟으시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처분을 하시고 그 물건이 정확하게 얼마의 처분이 어디에 처분이 됐고 그 가격이 얼마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주신 다음에 그 판매 가격에서 먼저 5만 원은 외상값으로 치우시고 나머지 돈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왔을 때 그 차액을 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경우에 그 주인에게 어떤 추가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경매를 같습니다. 통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선 사실 그거를 바라는 것이 더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안 하더라도 일단 뭐 금은방에 가서 처분을 한 다음에 그 근거를 남겨야 돼요. 정확하게 남겨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1447번인데요. 안녕하세요. 점포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외에 주인에게 권리금을 줬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점포를 계약할 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권리금 문제인데 그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뭐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곳에 새롭게 시작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가게를 인수를 하면 어떤 뭐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고객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추가로 주고 그러한 대가로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은 별도로 집주인에게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러면 권리금을 집주인에게도 줄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원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관계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한 영업을 하면서 그 전주인이 쌓아온 노하우라든가 고객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영업을 하던 점포를 넘겨주는 경우가 아닌 한 보통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직접 자기 가게에서 영업을 하다가 넘겨주면서 세까지 주게 되면 그런 경우는 보증금과 권리금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계약이 끝나면 그 집주인에게 들어올 때 준 만큼의 그 권리금하고 보증금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보증금은 당연히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권리금은 전에 있었던 내가 권리금을 줬던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 즉 내가 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걸 새롭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포에서 일하다가 그냥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가 끝나서 나가게 되면 그 경우에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권리금까지 주면서 계약이 만료되고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 외에 권리금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그럼 집주인에게 권리금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껏 우리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웰메이드가지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